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험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지 박수 소리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근데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사실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 난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난도에 따라서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대응을 잘 세워서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떠한 난도가 나오는 과 관련 없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쓰는 게 중요하겠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얘기죠. 상대평가 속에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좀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은 지금 1년가량 또는 그 이상 좀 공부를 하신 뒤에 국가직 합격을 위해서 목표로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지방직까지 좀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꼭 와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국가직 시험의 문제의 트렌드가 지금 이번의 시험처럼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전혀 읽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석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좀 무겁게 얘기를 했는데 자, 무거운 시험이었죠.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도 좀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죠. 해설을 통해서, 저도 준비한 거를 통해서 자, 그 해결책을 좀 제시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자,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대책을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1번. 자, 지금 해설지를 보시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난도가 매우 어려웠다라면 이제 사과 5개,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4개, 한 보통 정도 되었다 그러면 3개, 뭐 이 정도는 맞출만하다 2개, 이거는 뭐 사실 문제만 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그러면 1개, 이렇게 표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자, 시대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얘기인데, 통일신라 때의 촌에 있는 촌주, 촌주는 지방관이 아니죠. 촌락의 촌주가 지방의 촌의 행정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자, 이번에 330여 개 모든 구년의 수령을 파견한 것은 이거는 조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촌락 지배 방식으로 면리제가 확립되었던 것은 조선 때의 특징입니다. 자, 향리 통제를 위해서 사심관을 파견한 건 고려죠.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사심관 제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기본반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아주 기본형 문제. 자, 뭐 해설은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학습 방향을 좀 제시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너무나 기본형 문제였지만 좀 난도 있는 문제로 제시가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비교 대상이 있을 만한 제도, 이런 내용들은 문제로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2번 갑니다. 다음 갑과 을의 담판 이후 을의 활동인데요. 지금 갑은 자, 우리가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들이 침범했다.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 등등등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서희와 당시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의 담판은 뭐 다들 예측 가능할 것입니다. 자, 거란의 1차 침입 때니까요. 이 거란의 1차 침입을 극복하면서 자, 결국에는 자, 이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이제 획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었다. 여기를 이제 차지하게 되었다. 점령하게 되었다. 경략하게 되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동북 구성에 대한 얘기는 이제 윤관 별무반으로 가야 되겠고, 윤관이 여진 격퇴한 다음에 이제 쌓은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귀주대첩은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의 활약, 천리장성도 거란의 3차 침입 강감찬의 활약 이후에 천리장성 쭉쭉 압록강부터 도련포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사과 하나를 할까 2개를 할까라고 했는데, 뭐 거란의 침입을 1차, 2차, 3차를 정확하게 구별을 좀 못하시는 상황이면은 좀 틀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2개 정도 체크했는데 아주 기본형 문제였습니다. 다음 장. 자,
자,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문제를 안 푸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지를 드렸고 풀게 했고 그다음에 해설지를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푼 것과 해설지를 좀 같이 확인해 가면서 내가 이러한 점은 좀 약하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은 따로 체크 좀 해주시면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아주 기본 중의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고구려가 보병, 기병을 보내서 당시 신라를 도와줬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신라에 대한 내정 간섭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왕위 계승에 개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실성왕 또는 눌지왕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1번. 2번은 이제 그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 평양성 당시 고국 원왕을 이제 사살했죠. 자, 3번은요. 관산서 전투는 6세기. 자, 신라 진흥왕 되죠. 자, 성왕을 사살했다. 자, 4번에 금관가야가 약화되고 대신 대가야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른바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명체가 해체되었다. 이렇게도 보지 않았습니까? 광개토대왕의 개입. 자, 정답은 1번. 아주 기본형 문제. 자, 4번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풀만하네. 이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기분은 아주 좋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오래 가진 않아요. 예, 오래 가진 않은데 아주 기본적으로 풀 때에는 기분 좋게 빨리빨리 풀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출 거 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자, 5번도 4번도 그렇습니다. 칸은 보시면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보위원회 같은 거 만들자. 맨날 나오는 사료죠. 예, 이제 사실 근현대사까지 공부를 다 했다라는 걸 가정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 어쨌든 공부를 다 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가는 이거는 이제 이승만이 당시 이제 1차 여기에는 이제 미소공의가 결렬된 다음에 이제 정읍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방만이나 정부 수립하자는 것을 자, 우리 남한 내에선 처음으로 시사한 내용이었죠. 자, 자, 이건 남북 협상파 활동의 김구의 활동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자, 여긴 유엔 소총에 해서 남한만 단독 선거 결정이 되자 그거에 대한 반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3천만 동폭의 읍고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주 기본형 사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승만은 50총선거에 자, 불참하였다. 이승만은 참여했어요. 예, 참여했고, 자, 총선의 결과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되고요. 이번에 자업작 7원 측을 지지하였다. 이승만은 당시 이제 자업작 7원 측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자업작 7원 측에 대해서 김구는 지지했어요. 김구는. 이승만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업작 운동은 중도자익, 중도우익 중심의 활동이었잖아요. 중도자익엔 누구 있었죠? 여운형이 있었고 중도우익에 김규식이 있었죠. 예, 그들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극좌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조선 공산당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자, 3번 선지는 탁지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자, 김구, 이승만 둘 다 신탁 통치는 반대했었죠. 예, 그래서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남조선 가도 입법위원 자, 의장을 역임했다. 이건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현대사 때 바로 김규식이 의장을 역임했었던 중도 우파 쪽을 미군정이 지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난도를 하나로 하지 않고 두 개로 한 이유는 이 탁지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라는 말이 그냥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지만 혹시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았다라면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 생각해서 한 두 개 정도 줬지만 아주 기본형 문제였죠.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이 문제 참 반가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해석해줘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람스럽다 하여서 이를 모두 성종 때 폐지했던. 그러면 성종 때 최승로에 의해서 연등의 팔관회가 다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약간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고 번거롭고 그럼 연등의 성격이 좀 강해요? 팔관의 성격이 강해요? 팔관회라 봐야겠죠. 팔관회가 불교뿐만 아니라 민간신앙, 전통신앙, 도교적 성격 다 가미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팔관회 잡아내는 겁니다. 자, 이 팔관회는요. 연말에 있었죠. 정월 보름이 아니라 연말이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국제교류의 장이었고 토속신 제사 지냈고 훈요 10조에서도 연등의 팔관에 다 강조했었습니다. 답은 2번 되는데 이건 제가 기본반 수업 때에도 연등의 팔관회를 특히 팔관회를 제가 연말에 하는 자 뭐로 비유했었죠? 대답하셔야 돼 이거. 예, 연말에 하는 뭐로 비유했습니까? 불꽃축제로 비유했었죠. 그렇죠. 불꽃축제. 1년에, 자,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두 도시에서 진행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불꽃축제는 여의도하고 광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고려 때에는 개경과 서경이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거 공통점으로 얘기했고, 또 하나 외국인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팔관회적 질서라는 게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팔관의 과정 중에 물건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물건을 이제 바치고 가져가기 때문에 진원하고 회사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 아시아의 좀 중심으로 인식되는 질서, 이른바 팔관회적 질서라는 것도 팔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좀 추가되는 내용인데 제가 해설제 좀 넣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회사는 뭐 경제사와 마찬가지로 용어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용어에 대해서 대충 알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성격, 시기, 뭐 인물, 장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이거는 왜 제가 그 난도를 좀 2개로 해놨냐면 그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이런 표현을 갖고서 팔관을 추론해야 되는 건데 그게 추론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주 기본형 문제였긴 했죠. 그리고 혹시 정월보름이 언젠지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건 제가 뭐 제가 너무나 생각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갑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자 이제 6번이 나왔습니다. 6번부터 이제 막히는 거예요. 예, 자료는 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 만천 명월 주인홍. 달이 있는데 냇물은 만개나 된다. 이 만개나 되는 냇물을 밝게 비춰주는 달과 같은 존재. 제가 만약에 쇼미더머니 나간다면 이 이름으로 나간다 얘기했잖아요. 뭐였죠? 만천 명월 주인홍. 그렇죠? 이 이름 아주 중요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만천 명월 주인홍. 정조의 애민 정신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달과 같은 존재로 나는 다가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정조라는 건 잡아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이걸 좀 잡아내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기출 또는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기출이 출제가 되니까 그래도 한번 나왔다라는 것은 또 기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출을 뛰어넘은 선지들, 그래서 이거는 기출을 넘어서 난도 조절을 위해서 결국에는 합격자를 자 가리기 위해서 낸 문제, 이거 제가 알파로 표현할게요. 이건요 알파. 자, 근데 이제 알파는 그래도 조금 문제 해결력과 개념을 확장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좀 생각을 하는 걸로 알파를 표시할 것이고, 하나, 이건 도저히 손도 못 댄다. 이거는 찍신이 강림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X로 표시할게요. 이런 문제가 2개가 있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예, 찍신이 강림해야 맞추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좀 들끓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런데 뭐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6번 문제는 알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솔직히 3번 선지는 진짜 힘든 선지입니다. 그쵸?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 그런데 1번은 자, 여러분들 자, 해설자 한번 봐보세요. 국가직 파이널 서적사 특강, 이때 해동농서에 서우수를 빈칸 채워서 쓰게끔 했고 18세기 정조 때 왕명으로 우리 농학을 종합하여 체계를 세운다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던 내용, 국가직 파이널 때 진행했던 자료를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왕명으로, 정조의 왕명으로 작성되었던 서우수의 책 해동농서. 자, 1번 선지 해동농서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정조의 왕명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임원경제지는 이제 서유구 서우수의 아들입니다. 순조 때 농업 백과사전을 썼던 것이죠. 그것도 자, 이 관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초창기의 문제 특징, 해동동서, 임원, 경제지, 색경. 자, 뭐 그 밖에 뭐 관홍소초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거 전기냐 후기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면 후기입니다 라고 정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조금 들어갑니다. 자, 최근 2016년, 17년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을 때 문제. 이 해동농서 누가 작성했느냐? 거기까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서호수라는 걸 빈칸 채우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던 것. 이제는 이 책이 어느 왕 때 편찬되었느냐까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 국가직 문제의 트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개념을 나왔던 개념으로만 끝내지 말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나중에는 특징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나중에는 이 해동농서에 어떠한 농작물을 소개했냐 이렇게까지 물어볼까요? 이거 미친 거지 이건. 이건 미친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테지만 어쨌든 자, 어느 시기인지까지는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답 1번 가셔야겠습니다. 자, 2번은 예속논쟁에 대한 얘기니까 이거는 현종 때죠. 현종 때 남인의 입장. 3번은요. 저 몰라요. 예, 몰라요. 4번하고 1번하고 싸움이었어요. 4번하고 1번하고의 싸움. 4번은 설점수제를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건 조선 후기의 시작으로 봐야죠. 그러면 17세기로 봐야죠. 정조는 18세기니까 좀 거리가 멉니다. 확인해보면 효종 때부터 설점수제. 근데 이건 효종을 알고 푸는 건 아니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3번은 숙종 때 이렇게 이순신 사당이 현충이라는 호를 내리고 의주에 강감차 사당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1번 선지하고 3번 선지로 싸워야 되는 건데, 예, 해동농서가 정조 때 편찬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답 1번으로 가는 거고요. 모르고 있으면 찍신의 강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5대5 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알파로 넣은 겁니다. 이 문제는요. 왜? 공부하면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해동농서가 정조 때 편찬되었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적사 특강으로 다뤘다 하지만 이거 서적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꼼꼼하게 학습하는 건 쉽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못 푸는 건 아니었고 이건 알파로 좀 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6번 문제는 알파로 좀 할게요. 예, 다음 문제. 6번 문제는 알파로 갔는데 제가 알파로 간 이유는 뭐냐면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서적사를 깊이 있게 다룰 때에 암기가 요구될 때에 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자, 7번 갑니다. 7번은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요. 김지십의 금오신화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왜? 이륜행실도는 아주 중요한 시기 파악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륜행실도가 어느 왕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맞춰야 돼. 왜? 삼강행실도가 15세기 세종이고 16세기 때 이륜행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삼강행실도에 포함 안 된 거 2개 더 포함해서. 그러면 16세기 거 잡아내면 되는데, 자, 지금 3번의 국조 오레이 동궁여지승남 이것 성종이죠. 그럼 15세기죠. 4번의 지편전 창설 이것 세종이니까 15세기죠. 주세붕의 백운동선 이거 확실히 16세기 중종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가야 되겠고,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이건 세조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게 조금 내용이 어렵긴 했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륜행실도는 중종 때 편찬된 거라는 것을 서적사 특강 때 아예 이륜행실도 중종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자, 고난도 문제로 체크 안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기출 기본 개념 문제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 가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갑시다. 자, 8번은, 자, 제가 사과를 꽉 채웠죠? 예. 자, 왜냐하면 저도 틀렸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이 문제. 야, 이거 국가총동원법?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문제 풀면서 제가 알려준 방식대로 풀겠죠?
예, 제가 알려줬는데 그 방식대로 저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수탈이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병, 징병, 징용, 뭐 정신대, 그리고 뭐 공출, 배급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있네. 1번부터 4번이 다 있네. 뭐야? 그럼 이제 선지 분석 가야 돼요. 그럼 저도 그때부터 선지 분석 가거든요. 이거 사실 함정이 뭐가 있을까? 좀 꼰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갔냐면, 이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니까 1938년 중일전쟁 이후에 나온 건데, 근데 1번 선지가 조금 확대하였다라는 표현이, 이거 확대하였다? 이거 처음 시작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해서 저 1번 갔어요. 예, 1번 갔어요. 와, 좆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이거 100점이 만점인 시험이 아니에요, 이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90점, 85점 못 맞았다고 절대 좌절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70점, 75점만 맞아도 작년 지방직 대비 한 90, 95점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틀렸다고 해서 좌절할 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서 정말 90, 95 대박이 나면 그 친구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학생인 거죠. 그렇죠? 그런 학생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우위에 쓰게 되는 것이죠. 저도 틀렸습니다. 저도 95점이에요. 예. 자, 해볼게요. 배급제 확대, 지원병 선발, 물자 공출, 금속류 회수령, 국민징용령 공포. 자, 강제적인 노무 동원 실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한번 해봅시다. 징용은 할 수 있죠. 39년. 그리고 지원병도 할 수 있죠. 38년. 그 다음에 배급제와 공출 같이 가죠. 근데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39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배급제 공출. 자, 그런데 이거 다 38년 이후잖아. 설마 다를 갖고 물어보는 걸까? 뭐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 풀 때. 그렇죠. 먼저 지원병부터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도지원병은 그 뒤에 43년에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결국엔 지금 현재 지원병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문제 해결력을 갖고 있는 분은요, 2번으로 가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 2번만 강제성이 좀 약하잖아요. 이건 지원하면 자원하는 것 성격을 좀 띠니까. 근데 1, 3, 4는 좀 강제성을 띠는 거니까.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청출 어람이시에요. 이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있긴 하겠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확인해 보면 지원병 제도가 1938년 2월이었고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 4월이었답니다. 2달 차이입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설마 그 달을 묻는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지원병이라는 건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법 이전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솔직히 얘기합니다. 8번 문제, 저 이거 X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거 10년 동안 더 이상 제가 만약에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더라면 그때도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요, 저는 좀 직신의 강림, 그리고 내적 해결, 선지에 대한 내적 해결, 그게 정말 영감이 왔을 때, 그럴 때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9번 갑니다. 네, 살짝 하나. 이 8번 문제는 이거 시간 투자한다고 못 맞추는 문제예요, 이거 30초 하면 틀리고 3분 생각하면 맞출까요? 3분 생각한다고 5분 생각한다고 맞출 수 있을까요? 저 3분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5과목을 한꺼번에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날려버려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고 이건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 국가직 파이널 할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한 문제 한 문제하고 싸운다. 근데 한 문제가 막히면 버려야지 다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국어가 그랬다면서요.
국어가 비문학으로 어마어마하게 시간 많이 투자하게끔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날려버려야지 국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날리지 않고 막 2분, 3분 끌게 되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리는 게 합격이에요. 제가 국가직 파이널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공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다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근데 버릴 수밖에 없는 건 버려줘야 돼요. 알겠죠? 버릴 수밖에 없는 걸 버려줘야 그래야지 합격이 가까워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각 과목별 시간 배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건 버려야 됩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기본형 문제였습니다. 안핵사 이용태가 지금 죄수들이 대다수 도망치는 바람에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제 간부들을 처벌하려고 지금 체포하려고 이제 색출하려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분홍빈봉기 이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백삼봉기 그다음에 이제 4대 강령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전몽준과 김계남은 이제 금구에서 모였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전주성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형 문제 정답 4번 가면 되겠습니다. 자, 선지 확인해보면, 이제, 논산집결, 우금치 전투다. 이건 2차 농민봉기로 가야겠고요. 교조친원운동은 이건 고분농민봉기 이전의 모습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형 문제니까 이 정도 설명만 하고, 정답은 4번. 자, 10번 갑니다. 아주 센세이션 일으켰던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이 문제는, 저는 알파로 봤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건 X는 아니었어요. 알파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건 잡혀냈고, 그래서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치되어서 1910년부터 18년까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10년부터 18년까지라고 정확히 알면 좋긴 한데,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10년대라고 해도 답 나와. 예, 왜? 2번 선지의 무정, 이거 정확히 1917년이라고 연도 체크하신 분은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예, 논란이 없어. 그냥 17년이면 10년 되니까 그냥 확실히 답이 되는 거죠. 18년이든 20년이든. 욕한 거 아니고요. 알겠죠? 예. 근데, 봐봐요. 서적사의 무정, 이광수 1917년. 저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연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던 것,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 논란 갖지 말고 확실한 걸 정답으로 가져가야 되는. 하지만 다른 선지가 좀 어렵긴 했었습니다. 예. 네, 다른 선지가 어렵긴 했지만, 무정이 연도가 정확히 1917년이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5초로 풀어버립니다. 5초로. 5초짜리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말을, 근현대사는 연도 싸움이다. 연표 싸움이다. 그 얘기 무지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풀어내는 문제였어요. 예. 자, 사실 3번이 좀 굉장히 어려운 선지였었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고, 1번의 조선청년연합회는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단체는 아닙니다. 이건 3.1운동 이후에 청년단체 20년에 만들어졌고, 이건 특히 물산장려운동 때에도, 물산장려보다는 이제 밀립대학이구나. 밀립대학 설립운동 때에도 참여했던 그런 실력 중심의 학생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연초 전매제도가 나왔는데, 이거 얼핏 생각한다면 1910년대의 담배 전매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게 2017년 국가직 하반기 7급 문제에서 이 선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 하반기 7급 문제를 저희가 수업 때는 다루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이 7급 문제는 제가 수, 동, 문, 수준 있는 동형 문제풀이 그 수업 때 다룬다라고 얘기했고, 지방직 시험을 위해서 진행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룰 문제였었습니다. 하나 더. 자, 제가 지방직 파이널 때 엑소 특강이라고 해서 나왔던 모든 선지를 다 X, OX 처리하는 그때 다뤄질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실 국가직 시험 전에는 좀 다뤄졌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 인정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자, 1921년에 연초 전매령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자, 그 담배에 대한 모든 판매 사업을 총독부가 이제 전권을 관할했다라는 것이거든요. 1921년 이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21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닌 건데,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국가직 시험에 반드시 합격을 목표로 하신 분한테는 조금 죄송한 선지가 됩니다. 예. 아니, 조금이 아니라 사과할 땐 확실히 해야죠. 이건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건요. 왜냐면 제가 7급
하반기 문제에 나왔던 선지였는데 좀 다뤄지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미안한 설명이죠. 그렇죠. 미안한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그만큼 기출의 중요성을 좀 보여주는 선지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얘기하고요. 자, 4번에 대한 얘기는 의열단은 191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4번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10년대라고 하면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 10년부터 18년까지가 되기 때문에 무정 1917년 이것이 확실히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정답은 2번.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근데 만만치 않을수록 문제가 정말 고난도 문제로 작정하고 된 문제일수록 그래도 기본이다. 우리가 확실히 기본적인 것을 알아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정답은 그래도 최대한 가까이 있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연초전매령 이걸 모르는 상태여서도 이광수가 무정이라는 글을 1917년에 발표했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도 맞춰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세요. 근현대사는 연도 싸움이에요. 아무리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연도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현대사 연도 싸움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아니다. 11번이죠? 예, 11번 갑니다. 자, 11번은 미출친 이 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 보시면 혼일강리라는 표현과 우리나라 일본의 지도 다 합쳤던 내용. 자, 태종 때 만들었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형 문제였죠. 그래서 백리척 축척 사용한 건 조선 후기죠.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그리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4번. 1, 2, 3. 자, 원나라의 지도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봤던 것도 사실이었죠. 예,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12번도 지금 우리가 서시, 남시 정확히 몰라. 우역도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국학 설립이 김은돌 모욕 사건 신문왕 때 나온 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기본반 학생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김은돌 모욕 사건 신문왕 국학 설립. 그래서 선지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건 고난도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아니, 서시와 남시가 언젠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몰라요. 서시, 남시. 그냥 통일신라 이유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효소왕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고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역이라는 건 이제 5세기 소재왕, 이건 좀 살짝 체크 좀 해주시고요. 예, 노급부활은 이제 8세기 경도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13번 갑시다. 예, 아주 기본 중에 기본 문제 나왔죠.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볼 수 있는 근거, 상경에 있는 온돌. 온돌은 제가 고구려 발해의 양식, 우리의 고유의 양식 좀 많이 강조했던 표현 아닙니까? 엉덩이로 불을 지배한 민족, 우리 민족이다. 이 얘기 기억날까요? 온돌. 정답 2번 가면 되겠고, 나머지는 자, 고구려하고 발해의 관련성을 다루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알파로 가야겠습니다. 자, 문무왕의 유언인데 서쪽 정벌 했으니 신라의 입장에서 문무왕의 입장에서 서쪽은 백제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백제 정벌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백제 멸망했을 때의 왕은 문무왕의 아버지 바로 무열왕이긴 해요. 그러니까 태자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태자로서 참전해서. 그렇죠. 백제 멸망 가능하죠. 니은의 북쪽을 토벌했다. 고구려의 멸망. 이거는 문무왕 때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제 확실히 맞는 거고 3번, 4번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배반하는 무리를 토벌한 다음 배반하는 무리라고 한다면 백제부운동을 이제 추진했던 세력은 배반하는 무리라 볼 수 있죠. 신라 입장에서. 그 다음에 리을에 협조하는 무리들을 불러들여 협조하는 무리 지수신이 투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 분석 싸움으로 가야 돼요. 자, 먼저 고난도 문제가 맞습니다. 뭐냐면 복신, 도침풍 이들은 백제부운동이었고 이 백제부운동은 나당연합군에서 다 진압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이 설명 좀 기억날까요? 이건 제가 심화 설명 때 했던 것 같은데 임존성에서 결국엔 끝까지 자기가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엔 그렇게 지켰던 이 임존성의 이 인물이 당한테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당의 앞잡이가 돼서 임존성을 공격했던 사람 흑지상지 얘기 안 했었나요? 그렇죠? 흑지상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 당한테 이렇게 투항했던.
예. 지수진은 끝까지 투항하진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지수진은 저항을 하면서 함락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수진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흑지상지가 당에 투항을 했다. 또는 자 신라한테 투항했던 고구려 세력 있지 않았습니까? 안승이 투항했죠. 그래서 신라의 지원을 바탕으로 안승이 보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지수신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신까지 묻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기본 개념 아니에요. 이거 알파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제 이론서의 본문에 이 문장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지수신은 끝까지 저항하였던, 그리고 결국엔 함락되었던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 책이 최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론서에 있는 문장은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우리는 기본반과 심화반 수업을 듣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적지 않은 시간 내에 이 한국사의 이 방대한 내용들이 다 소개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소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이제는 이론서를 정독하는 방식까지 가주는 게 한국사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학습 내용이었다. 이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답식으로 필기된 것만 암기하는 걸로만 끝낼 게 아니라 이론서에 있는 문장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가셔야 됩니다. 이론서에 있는 문장을 곱씹으면서 학습하는 것. 예, 이것을 좀 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예, 정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15번 갑시다. 근데 이론서를 좀 꼼꼼히 봐야 한다는 얘기는 꼭 제 책을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떠한 이론서도 다 아주 상세하게 전공 서적들을 참고해서 수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론서가 좀 이렇게 폭넓게 제시된 책이 훨씬 더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어요. 딱 나올 것만 단답식으로 나오는 내용보다는. 예, 제 책이 좀 그런 내용인데요. 자, 15번 갑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 책은 저도 몰랐던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예. 그 이유가, 교사용 지도서뿐만 아니라 전공서적뿐만 아니라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참고해서 수록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수록된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5번 갑니다. 자, 15번은 이 회사 무엇인가? 저는 진왕지 개간이 핵심 단서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황무지 이런 걸 개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 일본이 하는 걸까 우리 기관일까 라고 돼 있는데 일본의 기관이라고 한다면 2번에 동양처식 주식회사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발문해 보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설립된 어느 회사, 그래서 이게 1897년부터 1910년까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또 국내에 있는 진앙지를 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황무지를 개척하겠다. 보안회와 더불어서 활동했던 농광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종로직조사 같은 것이었고요. 2번이 이제 동척.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농광회사는 국책회사는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많은 관료들도 참여했지만 이건 민간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국책회사가 잘못됐고요. 자, 4번에 외국 상인의 상권 경쟁을 위해 시전 상인이 만든 그러한 단체는요, 바로 한국중앙총상회라 봐야겠죠. 그렇죠?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맞춰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진앙지 개간을 갖고서 단서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알파로 봅니다. 아닙니다. 알파 아니고요. 이건 X입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저 이거 찍어서 맞췄습니다. 저 이거 찍어서 맞췄어요. 알고 맞히지 않았어요. 찍어서 맞췄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만약에 저 잘못 찍었다면 저 90점짜리예요, 저 이 시험 90점이에요. 예. 솔직히 저 90점이에요. 예. 학부, 대학원 다 한국사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강의 부산에서 5년 차입니다. 그런데 저 이거 90점 맞았어요. 예. 지금 여기 90점 맞으면 학생 한 명 계시던데, 예. 너랑 나랑 실력이 비슷한 거예요. 예. 결코, 자, 저조한 점수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점수가. 예. 그래서 이건 70점대만 돼도 합격이 가능한 시험입니다, 이거. 다른 과목만 받쳐진다면 80점이면 확실히 합격이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16번은요, 저는 왜 이게 그 X로 봤냐면요, 이건 틀리라고 작정한 문제라고 봤냐면요, 그 리을은 잡혀요. 중종으로요. 그쵸? 향약을 보급했다는 거니까 확실히 이거는 조광조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광조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황과 이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기역과 디귿도 잡았어요. 4단 7정에 대한 논쟁은 이황이 기대승과 함께 했던 논쟁이니까 이황인 거고, 기역은 이거는 이이죠. 이가 기를 강조하면서 경장은 개혁이에요. 개혁. 기를 바탕으로 개혁을 강조한 것, 바로 경장론. 이건 이인 건 확실히 잡혀요. 그래서 이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인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황 다음에 이이잖아요. 이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D, 기 이것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리, 디, 기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리가 맨 앞이가 될 테니까 지금 현재 니은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리가 좀 앞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D 다음에 이제 기역으로 가야 되는데 3번 선지도 D 다음에 기역이고 4번 선지도 D 다음에 기역이야. 아, 매너 없는 선지죠. 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갔는데 3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현재 예, 추측하면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 니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기를 강조한 건데 기를 강조한 사람이 뭐 한두 명입니까? 예. 자, 뭐 이것 뭐 찾아보니까 태어설을 강조했던 사람이 뭐 서경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서경덕이 태어설 강조한 거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니은 그 다음에 이제 디귿, 기역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정답 3번으로 가게 되는데 설명은 좀 이따 하고 먼저 이건요 버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시간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요. 태어설 저 10년 이상 가르친다고 해서 이거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그리고 태어설은 그 누가 어떤 사람이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 잡기 어려웠어요. 예.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잘 찍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요, 그래도 이황 다음에 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전 그렇게 이제 추측했거든요. 이황 다음에 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긴 좀 그렇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디, 기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번을 찍었는데 찍신이 강림한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로 보고 이연적이라는 인물을 주리론의 선구자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이기 때문에 서경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황과 이가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다 알아야 될까요? 해볼게요. 이거 준비해봤어요. 형 아우 찾기. 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무조건 선구자가 형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연적이 주리론의 선구자고 서경덕이 주기론의 선구자니까 이들이 무조건 다 형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연적이 주리론의 선구자니까 그 다음이 이황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서경덕은 주기론의 선구자니까, 그쵸? 그 다음에 주기론이 한 명이 더 있어, 살짝. 조식이라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이 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보니까 서경덕이랑 이연적, 이거 구별하는 건 안 나올 거야. 근데 서경덕이 살짝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한 몇 살 더 많더라고요. 예. 요거. 자, 그리고요. 이황과 이가 거의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성혼과 이가 거의가 한 살 차이 정도? 예. 근데 솔직히 한 살 차이 이거 갖고 물어볼까요? 이렇게. 이하고 이항하고 나이 차이만 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황 다음에 이제 이. 이렇게. 아, 나이가 안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혼과 이가 나이가 같고 조식과 이항이 나이가 비슷해요. 조식과 이항이. 알겠죠? 이렇게. 자, 되겠죠? 예, 이렇게. 그래서 순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사실 이황은 명종 때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는 자 선조 때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전후 관계는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고, 알겠죠? 예. 그리고 항상 선구자들이 좀 먼저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날립시다. 알겠죠? 예, 이거 날립시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아두고,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만 접근하시고, 이거 이상으로 정말 사상사에서 출제자만 알고 있는 건 날려야 돼요. 태어설 같은 거. 이거 출제자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이거. 날려버려야 돼요. 자, 어쨌든, 뭐, 우주를 무한으로 받고 영원한 기로 보는 걸 태어설이라고 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17번 갑니다. 여러분들 16번에 그 사과 하나 더 그리세요. 사과 하나. 사과 4개 아니야. 이거 사과 5개야 이거. 알겠죠? 사과 5개. 네. 근데 저 틀리진 않았어요. 잘 찍은 거예요. 네, 잘 찍었다고. 제가 뭐 잘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17번 갑니다. 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생활 모습을 옳지 않은 것은,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알파로 봐야겠어요. 이건요. 이건 노력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토막촌, 1920년대의 토막집, 빈민의 집이었습니다. 모던보이, 모던걸. 자, 1920년대부터 유행에 민감한 신계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에 문배 일제 마렵 때 나오죠. 근로보국대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자, 영단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상류층들의 주택이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주택이 부족해져서 만든, 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연립주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류층들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가셔야겠습니다. 근데 영단주택을 알고 풀기보다 1, 2, 3번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4번으로 가신 분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도 괜찮아요. 예. 근데 왜냐하면 토막집은 제가 좀 많이 강조합니다. 산미증식계획의 본질. 그죠? 그 다음에 3번도 많이 강조하죠. 몸빼. 그죠? 국방법 몸빼. 일제 마렵. 근데 2번도 제가 수업 때 그 박해일 얘기하면서 모던보이 영화를 좀 해요. 항상. 그래서 모던보이라는 그 아주 흥행에는 참패한 영화인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다는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모던보이의 역할을 박해일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이렇게 좀 대중문화를 향유했던 새로운 계층을 모던보이, 모던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단주택, 이거는 자, 제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서민의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서 41년 조선주택영단을 창립하였고 국립연립주택을 만들었다라는 표현. 이것까지 좀 보셔야지 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긴 했는데, 근데 이건 없는 건 아니죠. 있으니까 저는 이건 좀 알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18번 갑니다. 18번 문제도 고난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알파예요. 왜냐하면 가가 이게 이제 정확히 한일협정입니다. 한일기본조약 1965년. 근데 나가요. 이게 AID 신규 차관 제공하는 거, 이거는 제가 사료 특강할 때, 사료가 개념이다 할 때 엄청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각서 1966년이라고 엄청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내용. 그러니까 65년부터 66년 사이가 되는데 그걸 알고도 좀 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지를 지어가면서 해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는 70년, 마산의 수출자유지대, 이거는 60년대 후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마산 자 수출 자유지역을 만들었던 70년대 초반의 역사입니다. 1970년대 초반의 역사. 자, 그리고 이제 울산 정유공장, 이건 솔직히 좀 가르친 적 없어요. 자, 4번에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공장을 설립했다. 이것도 가르친 적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1번, 2번은 지원하는 싸움으로 가야 되고 3번, 4번 갖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뭘까요? 자, 전 왜 3번으로 갔냐면요. 그냥 울산 정유공장이 65년, 66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가동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60년대 초반부터 있었다면 좀 계속 가동되지 않을까? 그런데 유엔의 지원으로 충주에 비료공장을 설립한다면 딱 65년부터 65년 사이에 딱 설립해야 돼. 아, 그렇잖아. 근데 65년부터 66년 딱 그 사이에 설립할 수 있겠어? 이게? 가능성이
아, 진짜 솔직히. 아, 그렇게 가야 돼. 예. 아, 저 그렇게 풀었어요. 예. 아, 어쩔 수 없어. 문제가 나오면. 예. 자, 그래서 저는 3번으로 갔습니다.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해야 돼. 예. 아, 문제가 이따위로 나와버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풀어야죠, 뭐. 그렇죠. 자, 좀 확인해보면, 유엔의 지원을 받았던 시기는 50년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년대 후반,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저도 연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50년대 후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울산 정유공장이 정확히, 자, 뭐, 64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근데, 에휴,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울산공단이 62년부터 만들어졌다고요? 구로공단은 몇 년부터 만들어진지 아세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알아? 구로공단은 65년부터 만들어졌대요. 예, 근데 이거는 선지 지어가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야겠습니다. 자,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 지어내고 3번, 4번 싸움인데 유엔의 지원, 아, 이건 50년대구나 라는 걸 좀 체크하시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알파로 간 거예요. 이건 X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아, 이 문제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 이거 문학사 그냥 생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진화의 한시였습니다. 진화의 한시. 그래서 송나라는 기울고 북방 오랑캐는 잠자고, 이 북방 오랑캐가 금일까요? 몽골일까요? 예, 이걸 좀 떠올려야 되는 건데, 자, 이건 금이었습니다. 금. 예, 금도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규보와 함께 활동했던 진화의 시가 되겠습니다. 무신직권이기 때문에, 자, 이규보 동명 한 편 썼던 거 정답 2번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이 시를 좀 알면 유리해요. 근데 제 이론서에도 이 시가 있고요. 이 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설에 이규보와 함께 활동했던 것까지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많이 강조한 시는 아니에요. 예, 요즘 많이 안 나오는 시였습니다. 과거에 2007년 오픈형 일행증 문제 이전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요 2번 가셔야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19번도 알파로 봤습니다. 19번도 알파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갑니다. 다음 해외 견문 기록. 표회록 모르겠어. 표회록 저도 가르친 적 없어. 표회록. 그런데 나머지 선지는 좀 되죠. 그쵸. 열알기는 이거는 이제 박지원이니까 한 18세기쯤이 됐겠고, 서유견문은 맨 뒤로 갈 수 있겠네. 그쵸. 이거는 1895년 갑오개혁 때 발표했으니까 6일쯤. 디귿은 맨 뒤로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해동제국기는 성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앞으로 가야겠고, 그래서 리기 기리 이걸 만약 헷갈리게 하면 또 이제 50%의 정답률인데, 근데 다행히도 리기라고 돼 있네요. 니디가 확실히 되고요. 그쵸? 예, 니디가 확실히 되고, 리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니디가 있고, 기리가 하면 뭐 엄청 어려운 문제지. 그러면 결국엔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니디는 하나밖에 없는 선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저는 알파로 봤어요. X로 보진 않았어요. 이 문제도. 표회록. 제 책, 자, 8차 교육과정 개정된 교과서 추록에 표회록을 수록해 놨었습니다. 예. 이것도 좀 놀라운 자료가 되는데, 솔직히 얘기합니다. 작년에 국가직 대비 때는 이거 교과서 개정 내용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특강으로 좀 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하반기 시험 때문에 기출 수업이 좀 1, 2월 달로 가게 되면서 솔직히 시간적인 압박이 좀 컸어요. 그래서 이론서에는 추록 이걸 좀 수업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좀 못 잡았는데, 이거는 지방직 시험 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공개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이 너 이거 모르잖아 라고 하는 거 출제하는 것에 바로 쏟습니다. 알겠죠? 예, 개정된 교과서 추록. 예,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표회록은 성종 때에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흑산도로 가다가 이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정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내용을 당시 성종이 다 쓰라고 해서 그걸 이제 그 견문기를 이제 썼던 걸 표회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역과 리을 이거 순서를 만약에 기일인지 리긴지 나오면 저도 틀려요. 근데 다행히도 리, 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해설은 끝내는데 이제부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방식의 원리는 또 이번에 적용됐습니다. 뭔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것은 다 맞춰야 하고 11개.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자, 결국에는 수업 때 다룬 것 그리고 기출로 제시된 것 55점이었습니다. 알파, 책의 세부적인 내용, 문제 해결력으로 접근하는 내용 이것이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러면 35점이 되겠고 두 개는 자, 찍신의 강림이 필요한 10점이 되겠고 그러면 이 시험은요, 자, 완벽한 실력을 발휘해도 90점입니다. 예. 그런데 알파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건 버리는 거고, 알파를 기출 그 이상의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알파 킬러 문제의 절반을 맞춰내야지 합격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35점 중에 절반이라 해볼게요. 그럼 20점 갈 수 있겠죠? 절반 이상이면. 그럼 20점 플러스 해봐요. 그럼 합격선이 몇이 되는 겁니까? 이거 75인 거예요. 75. 그러니까 70도 다른 과목 커버되면 합격되는 거고 80이면 좀 안정적인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선 75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기본입니다. 그래도 기본인데 기본 개념을 좀 더 확장하라. 무엇으로? 기본서로. 기본서로. 기본서로 좀 더 확장하라. 예, 그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론서에 있는 문장뿐만 아니라 사료뿐만 아니라 불호까지 봐야 한다. 불호까지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가야 한다. 근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으면 이걸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예,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의 결론. 국가직 스타일이 있어요. 이제는 지방직은 지방 스타일이 있고요. 국가직에 반드시 합격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존에 나왔던 국가직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좀 분해해야 됩니다. 문해를 완전히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 염초 전매령 7급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직 출제자들이 국가직을 계속 출제하는 것 같아요. 지방직 출제자들은 지방직을 계속 출제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지방직은 그렇게 고난도로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시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맞게 문제를 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예,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 기본이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고 그 확장은 이론서로 해결했으면 좋겠고 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